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문서는 가지고 계신 사진을 활용해 사진 편집을 한 다음 문서에 삽입하고 또 문서 안에 클립아트 다운로드를 받아서 문서를 꾸미고 또 다단을 나누어서 좋은 글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완성된 문서를 보여드리면 종이의 방향은 가로로 되어 있고요. 여백을 조금 좁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좁게 설정한다든가 또 다단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시면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세 단으로 나누었고요. 내가 원하는 글귀를 다음 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단 나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귀여운 클립아트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컴에서 제공하는 한컴 에셋에 들어가서 클립아트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쪽에 여백을 기준으로 쪽 테두리를 둘렀거든요. 그래서 쪽 테두리를 활용해서 점선 테두리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유튜브 영상은 블로그에도 사진 첨부와 완성 문서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 아래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진을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배경을 투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리무브 비즈라는 사이트를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연동되는 그 캔바에서 약간의 배경 그림을 바꿔본다든가 글자를 입력한다든가 요소를 삽입해서 사진에 좀 더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글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고 또 액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액자 틀과 그림자가 취해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한번 사진부터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그러면 리무브 비지라는 사이트에 가서 배경을 제거한 후 캔바에서 디자인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접속해서 리무브 비지라고 사이트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리무브 비지 사이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화면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할 그림을 넣어줬더니 바로 싹 하면서 배경이 제거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C 디자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캔바와 연동이 되거든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무료 디자인 만들기 파란색 버튼 클릭하고 자, 한국어로 저는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왼쪽에 보이는 이 캔바 도구들 중에 요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소. 여튼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요소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때 스크롤을 약간 내리시게 되면 사진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자, 사진 오른쪽에 모두 보기 클릭해서 원하는 배경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잔디밭에 아이들이 예쁘게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왕관이 없는 이 사진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그림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사진을 아래쪽으로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위에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는데 뒤로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물론 단축키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보냈고요. 레이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보기를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레이어 보기 클릭하시면은 내가 작업할 대상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사진은 잔디밭 그림의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아이들의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층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할 대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가운데쯤 배치했어요. 자, 완성된 문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라는 글자도 입력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장식들도 활용했네요. 캔바의 왼쪽 텍스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물론 글을 직접 적어도 되겠지만 저는 아래에 있는 이 효과 스타일이 적용되어진 종류를 하나 클릭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글자가 블럭추해져요. 그 상태에서 좋은 친구들 하고 입력을 할게요. 글씨가 너무 커서 바깥에 클릭해서 깜빡거리는 커서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이 글자를 클릭하면 깨끗하게 아웃라인에 이 점이 보여지는데 크기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죠. 자, 그리고 이 영역도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길쭉하게 보이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에 대한 크기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이라든가 글자 크기는 지금 조절을 했고 글꼴과 글자의 색상 이것을 조절할 때는 위쪽에 보면 컨트롤 바가 있는데요. 선택한 개체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글꼴이 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했었던 글꼴이 먼저 상단에 보이고 또 고를 수 있는 한글 글꼴들이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저는 다락방이라는 서체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은 핑크색으로 지금 빛발산 되어지는 스타일을 제가 골랐었는데 자, 텍스트 색상 이 색상을 여기 기본 색상 중에 저는 노란색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또 장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사진을 아까 검색했었잖아요. 왼쪽에 있는 백 버튼을 화살표 눌러서 다시 요소로 간 다음에 장식할 수 있는 아이콘 뭐라고 검색해 볼까요? 자, 우정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장식할 만한 종류는 그래픽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픽 오른쪽에 있는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또 마음에 드는 장식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하트 그림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하트가 엄청 크게 나왔네요. 자, 크기 조절하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고 만약 하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에 있는 휴지통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꽃이
꽃이라고 입력해 보게요. 꽃이라고 입력한 요소에는 더 많은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관이 없는, 오른쪽 하단에 왕관이 없는, 왕관이 있는 것은 유료거든요. 그래서 왕관이 없는 무료 장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더하기 표시자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복제가 돼요. 그래서 크기 조절을 좀 더 해서 동일한 꽃을 여기저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위에 보면 뒤집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뒤집기 글자를 클릭하니까 수평 뒤집기가 있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수평 뒤집기도 해봤어요. 나비 하다 보니까 재미있네요. 자, 그리고 움직이는 그림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한글 문서에 삽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움직이는 그림으로 활용하게 되면 영상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인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적합한 그림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요소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에 크기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편집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저장해서 이제 한글 문서로 갈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공유라는 버튼이 제일 오른쪽 위에 보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공유. 클릭해서 아랫부분에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또 보입니다. 다운로드 클릭해서 파일의 형식은 JPG, PNG 둘 중에 관계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할게요. 그러면 사용하는 이 인터넷 보는 브라우저의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이제 한글 문서로 이동할게요. 자, 오른쪽 부분에서 제가 작업하려고 그래요. 자, 오른쪽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쪽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쪽 글자를 클릭할게요. 종이의 방향 가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여백보다 지금 현재 기본 문서의 여백이 좀 더 넓거든요. 그래서 쪽 여백을 클릭해서 좁게 1과 좁게 2가 있는데 선택해 볼게요. 좁게 1 또는 좁게 2. 자, 저는 좁게 1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게 2를 선택할게요. 자, 쪽 메뉴에 있는 내용을 가로 방향 바꿨고 여백 바꿨고 이번엔 쪽 테두리 바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단도 여기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테두리를 클릭하면은 테두리가 지금 기본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종류를 선택할게요. 종류는 점선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컬러도 초록색으로 저는 바꿔볼게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상하좌우 저는 테두리를 다 둘렀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꼭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상하좌우 점선이 보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도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단이 여기 있습니다. 단 화살표 클릭해서 셋으로 선택할게요. 셋. 그렇게 되면 눈금자를 확인해 볼 때 1단, 2단, 3단
3단 이렇게 나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캔바에서 디자인한 리무브 비지에서 배경을 제거한 후 캔바에서 디자인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입력에 자, 그림이 있는데요. 입력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의 화살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그림이라는 종류, 그리기 마당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한 그림을 문서에 삽입할 때는 첫 번째 그림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한컴 에셋에서 제공하는 클립아트 그림들을 다운받으실 때는 그리기 마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선택해서 아까 다운로드에 저는 저장을 해놨거든요. 다운로드 폴더에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그림의 크기를 그리고 그림의 한가운데서 드래그해서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바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전 여기에서 이 하얀색 액자를 선택해 볼게요. 네, 액자의 틀이 너무 두껍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항상 개체의 속성 창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개체 속성에서 선으로 간 다음 선의 종류가 지금 굵기가 3mm인데 저는 2로 바꾸도록 할게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을 완성된 문서에서 제가 실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붙이고 싶은데 커서가 지금 위에 있네요. 엔터를 이렇게 많이 하면 계속 엔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엔터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글을 내가 원하는 곳에 글귀 행을 맞출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작업할게요. 사진이 한 행에 이게 가로행에서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이 사진이 위치한 행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커서가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네요. 왜냐면 사진이 이 행을 전체 차지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림까지 가지고 왔네요. 그림은 지울게요. 여기 끝에 클릭해서 글귀를 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고 양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가에서 장난하고 이 강가에서가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할 때는 강 왼쪽에 클릭한 다음 쪼개 보시면 아까 다단을 설정했던 메뉴 쪼개 보시면 여기 단 나누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단 나누기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있었던 부분의 글귀가 다음 단으로 이동이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도 다음 단으로 옮겨져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클릭해서 또 단 나누기 클릭할게요.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다시 글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글꼴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글꼴 종류는 조금 정갈한 서체를 활용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할게요. 네, 이렇게요. 그런데 완성된 문서를 보시면은 다단에 쓰여진 글자와 그림 사이가 약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그림 더블 클릭하고 그림의 아래쪽 여백을 좀 더 늘려 보도록 할게요. 여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을 조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 할게요.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 사이에 점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단 사이에 점선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쪽 메뉴에 있는 단을 클릭해 보면 단을 몇 개로 할 건지 고르는 가장 아랫부분에 다단 설정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단 설정 클릭하신 다음 구분선 넣기를 해보고 구분선의 종류는 점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설정할게요. 클립아트 그림을 다운받아서 장식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입력 메뉴에 가서 그림의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립아트 다운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네, 그리기 마당입니다. 자, 그리기 조각에 없는 그림들을 활용하고 싶어요. 이때는 오른쪽에 클립아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자, 그러면 클립아트 탭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그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꽃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꽃이라는 키워드 들어간 클립아트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그림을 모두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려받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콘텐츠 내려받는 중 내려받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할게요. 확인. 자, 그리고 이 한컴 에세 창은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은 클립아트 그림들이 아랫부분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그림을 클릭하고 넣기.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립아트 그림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의 그림 화살표, 그리기 마당, 꽃, 넣기. 자, 그림을 넣으니까 다시 그림의 바깥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릭해 볼게요. 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번에는 3번째 버튼을 눌러서 글 앞으로 클립아트 사진을 보내볼게요. 그러면 글이 아래로 가려져서 내용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4번째에 있는 아이콘 글 뒤로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그림은 아랫부분에 배경으로서 보이고 글자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